밤늦도록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는 20대의 방. 그곳에 어느새 신당이 들어왔습니다. 29살 유튜버 애기 선녀의 생방송에는 30만 구독자가 모여듭니다. 그녀가 굿을 할 때마다 채팅창은 복잡한 일상의 고민으로 가득 찹니다. 무당과 점수를 찾는 한국어 검색량은 지난 5년 사이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2024년 영업화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이른바 K-오컬트 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운명전쟁 49는 20대와 30대 세대가 무당 오디션에 폭발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생방송 신점을 검색하면 수십 명의 무속인이 실시간으로 운세를 풀어주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당은 과거에나 존재하던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폭발한 걸까요? 영화 파묘 속 화림은 컨버스 운동화에 버건디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굿을 준비합니다. 헬스장에서 실내 자전거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젊은 무당의 모습은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우도령은 수려한 외모와 거침없는 화법으로 무속계의 연예인이라 불립니다. 젊은 층에게는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오빠 같은 존재로 다가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인해당 무속인은 이사와 취업, 결혼처럼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선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점괘를 넘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무당고 춘자는 호랑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캐릭터로 무려 13만 5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무속인들은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현상을 두고 한국의 젊은 무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변한 것은 무당의 이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점술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4년 2,51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속 관련 시장 전체를 최대 10조 원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에는 가입 무당만 3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속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탄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어떤 감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입소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의 78%는 자신에게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의 75%는 10년 뒤 한국의 산업과 고용이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76%는 10년 뒤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년 동안 MZ세대 가운데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15%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나 절에서 위로받았을 절망감을 현대사회는 그 누구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무당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MZ세대는 이제 무당을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신점 40분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비용으로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속인은 나의 아픔을 대신 읽어주고 때로는 대신 울어주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미 MZ세대의 45%는 직장에서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또 40% 이상은 업무 부담 때문에 조직을 떠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추적 60분은 쩐과 무당이라는 주제로 이 불안의 시대를 파고드는 비즈니스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무속의 진짜 재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풍이 전하는 위로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어두어 대표 미니진이 주술 경영을 해왔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2024년 계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직접 점집을 운영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은 취임 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토론회에서는 손바닥에 적힌 임금왕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한반도 통일을 예언했다는 유튜브 영상 하나는 11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병리적 징후는 이제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화 파묘는 무려 133개국에 수출되며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판 데몬 헌터스는 K-팝과 무속의 결합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드라마 견우와 선녀는 한국의 무당을 소재로 하나의 틴 로맨스로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 세계 MZ세대의 59%가 기후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떠안은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Z세대가 무당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통계청의 공식 기록을 봐도 한국에서 무속인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당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는 확신이라는 감정을 소비하는 걸까요? 앞으로 더 거세질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또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어떤 굿보다 더 소중한 일인지도 모릅니다.